간단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갑자기 붓고 빨개지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오고 온다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차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을 더 탱탱하게 더 타이트 성형외과 원장 박지혜입니다. 오늘은 앞선 영상의 뒤따른 속편으로 이중턱 해결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중턱을 하시고 느끼는 부작용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다양할 수도 있고, 왜냐면 시술들이 다양하니까 다양할 수도 있는데, 또 해결 방법은 좀 단초로워요. 이후 영상은 환자분들이 안심하셔도 됩니다. 이런 걸 취지로 제작을 기획해봤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 영상에서 여기가 이제 제일 문제는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시행하는 게 지방 흡입이죠.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절개를 해서 해결하는 것도 그 지방을 저희가 보고 해결을 하는 거니까, 또 이 지방 때문에 생기는 유착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중턱 흡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, 이게 과정이에요. 과정. 수술을 하고 우리가 당연히 붓기랑 멍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지방을 시술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상들인데, 이 불편하단 말이에요. 왜냐면 턱이니까 계속 이렇게 또 움직이고 하면 여기 당기고, 이런 모습들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 같고,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는데,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유착들을 좀 푸는 주사나 아니면 고주파나 이런 걸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십니다.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더 효과 있는 시술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. 결국에 이 결과를 두고 봤을 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이게 유착이 좀 있는데 시간 지나면 좀 풀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에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당기는 스트레칭. 그렇게 이런 스트레칭들을 해줬을 때 유착들이 좀 잘 풀어지고,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권유를 해드리고, 근데 이제 군데군데 이게 지방을 우리가 흡입할 때 구멍을 두고 뽑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많이 좀 흡입되고, 그런 데 좀 남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유착의 느낌이 여긴 좀 심하고 여긴 덜하고 이러면서 여기가 좀 만져서 뭉쳐 보이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푸는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 그것도 효과는 좀 있습니다. 이제 실리프팅도 앞선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, 이 딤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실리프팅을 병행하셨을 때, 혹은 실리프팅만 하셨을 때도, 톱라인 실리프팅만 하셨을 때도. 근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서 이 유착들이 다 풀어지고, 유착이 풀어지면서 이중턱을 해결하는 효과는 더 좋기 때문에 좀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시면 참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더불어서 여기 절개 활경근 문기를 더불어 같이 했었던 세로나 가로나 이런 주름들, 이런 절개선이 갔을 때는 가장 큰 부작용은 흉터죠. 흉터. 근데 이제 흉터는 환자분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, 아니면 본인의 피부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그것도 체감차가 있어요.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런 흉터 연고도 좀 잘 발라주시고, 그리고 초반에 이게 흉터가 아물기 전까지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거를 권유해드리진 않아요. 마찬가지로 지방 흡입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이런 흡입 때문에 생긴 유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흉터를 완화시키려고 하면 초반에는 이게 막 운동하시는 걸 먼저 권유해드리진 않고, 그냥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흉터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흡입을 했을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너무 잘해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, 실제로 이중턱을 해결하려면 좀 얇게 지방 흡입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효과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데,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가 좀 얇아지는 경우, 또 피부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크래치나 아니면 멍이나 아니면 이제 심하게는 괴사들이 올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문제는 생기면 실제로 많이 생기진 않지만 생긴다고 하면 거기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테고,
근데 더 열심히 해주려고 생각하다 보면 얇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이제 깊게 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우리가 또 깊게 가다 보면 우리가 운동신경을 살짝 자극을 해서 입꼬리나 입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움직여지는 현상이 한 3주에서 한 달, 조금 길게는 6주 정도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도 마사지 하면서 풀어주시면 회복하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. 근데 너무 깊게 간다. 그럼 이제 신경도 문제지만 우리 침샘도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침샘을 침범했을 때는 염증도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갑자기 붓고 빨개지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오고 온다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차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마사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.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 중에서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잘 현명하게 보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난 그리스는 효과가 좋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더 좋은 시술 결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중턱 흡입, 이중턱 시술들에 대해서 부작용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부작용들 혹시 더 이상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작용들을 겪지 않으려면 어디가 좀 잘하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시술을 받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